전산망 먹통마비 사태 긴급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장 받으실 분들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흠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박덕흠, 위 사람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대응 TF 위원장으로 임명함. 2025년 10월 1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 네, 다음은 서범수 간사님. 네. 임명장 서범수, 위 사람을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대응 TF 위원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이성권 간사님. 네, 임명장 이성권,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의원님. 임명장 고동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최영두 간사님 먼저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임명장 최형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다리 의원님. 임명장 이달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최수진 의원님. 예, 임명장 최수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박충건 의원님. 임명장 박충권,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명받으신 분들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국가 전상망 하면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올리시면서 정상화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 전산망!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가 전산망 먹통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장님과 TF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멈춰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방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라고 알려졌는데, 이 709개 행정 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 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 자료가 완전히 소실되었으면서 정부 24, 국민신문고, 복지노동,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안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전산망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인식하에 정부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산 행정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는 위원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책임 있는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혼란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제1야당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재명 정권을 대신해서 진정으로 국가를 지키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박덕흠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TF 위원장을 맡게 된 박덕흠입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저를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이틀 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처 등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이후 언론에 나온 내용, 그리고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또 어제 국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난 내용들과 상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이 밝혀지겠지만 이 가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 또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입법적 미비점 개선 등 TF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TF 위원님들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영도 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TF 위원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영도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시스템은 건강한가, 안전한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국가 운영의 필수 매뉴얼을 지키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스템 문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듀얼 시스템, 이중화 장치는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됐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가적 인프라에 대한 예산의 우선순위보다는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 결과 수조 원이 드는 그런 듀얼 시스템을 미루고 몇천억씩, 몇십만 원씩 나눠준 현금 사포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추석 명절 특수를 앞둔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던졌던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국가 인프라, 국가의 할 일은 우선 이런 듀얼 시스템 같은 인프라이고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어떤 순서로 배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 매뉴얼입니다. 우리 박덕흠 특위위원장께서 밝혀내셨지만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UPS 탈착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필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사이에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에서 전혀 재난 대응을 하지 않고 엉뚱한 예능에 출연해서 국민의 빈축을 사는 이런 나라. 국가의 필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마비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만 지금 바깥으로는 심각한 사이버 침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겪었던 SKT, KT 사태였고 또 롯데카드 사태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국민 안전과 재산, 큰 공격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울러서 검토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범수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TF 위원이자 행안위 간사 서범수입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 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자원이라는 데가 우리 국정운영의 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먼저 배터리를 이동함에 있어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실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20시 20분에 화재가 나고 20시 40분에 대통령이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17시 30분에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까지 45시간 동안 대통령께서는 그 급박한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진 45시간이 궁금한 것은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리 재난 안전의 가장 큰 종합적이고 가장 최종적인 컨트롤은 우리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은 그 상황에서 재난 관리가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TF에서는 좀 더 그 원인과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 파고 해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행안위 감사를 하면서 1, 2등급은 10월 말, 3, 4등급은 11월 21일 목표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야기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좀 더 등료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성건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건입니다. 이번에 국가 전상망 화재에 따른 혼란을 틈타서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대응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TF 위원으로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정원이 손상된 시스템 복구에 담당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보안 시설과 국가 핵심 시설의 UPS 배터리 관리 실태를 TF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촉구하는 데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동진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번 대전의 그 정보관리원 사고를 보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왜 배터리 이설 공사를 하는데 화재가 났나? 근데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조금만 이해를 했더라면, 아니면 그 정보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사 그 지침 내용에 보면 사실 디테일은 좀 부족해요, 많이. 근데 그 맨 마지막 한 줄에 보면 배터리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하면 기술 자문을 받아야 된다.
요게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지켰어요. 아마 그 배터리 공급사인 LG CNS나 배터리 제작 업체인 LG 엔솔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 UPS 전원 내리시고요. 배터리 충전량을 30% 이하로 낮추셔야 됩니다. 아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BPS 렉별 전원 내리고 전동 공구 쓰면 안 되고 절용 공구 써야 되고 뭐 렉별로 케이블 어떻게 차단하고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면은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매뉴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매뉴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데이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취약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감리업체를 쓰는 거고 전문 시공업체를 쓰는 건데 그 계약한 걸 보면은 일반 계약으로 전부 처리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위험하다, 좀 뭔가 위험성 있는 공사다 그러면은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누락이 돼 있었다. 즉 뭔가 이 룰과 시스템이 부족했고 매뉴얼이 있지만 디테일하지 않고 근데 매뉴얼을 맨 마지막 그 한 줄을 잘 읽어보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기술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이 사고를 9월 28일 날 현장 가서도 보면서 지금 몇 주째 이 내용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저는 갑자기 지난 2년 전에 우리 충북에서 있었던 오송 참사가 오버랩이 됐어요. 그때 충북 재난 담당 그 주무관이 전화를 3번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담당 주무관이 전화 3번을 받았는데 3번 다 이거 나보고 알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지하차도 어디에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 경찰한테 연락해서 그 차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더라면 그런 참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거를 담당하는 이번에 대전의 이 국가정보자산관리원을 실제 공사를 뭐 감독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사전에 업체하고만 미리 연락을 하고 주의사항만 전달받았더라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다. 저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뭔가 룰과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걸 따라가지 않고 이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는 일부 현장의 이러한 매너리즘은 이게 전 정부, 지금 정부 이거 여당에서 자꾸 뭐 전 정부 탓하는데 그거 따질 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환기를 하고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행안부에서 주도를 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다리 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제가 10월 5일 날 우리 행안부 서기관 발인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유가족을 만나보면 당시 담당 부서의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에게 모든 게 밀려들고 이 공직에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배치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화제를 키울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조치 상황 예를 들면은 서버 오염 7층에 그 같은 5층의 7-1에 서버 오염을 염려해서 처음에 물을 빨리 뿌려야 되는데 초기에 그걸 하지 않아서 오히려 확장이 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TF에서는 어떤 전문가들이 어떻게 배치됐고 또 이 공직사회의 이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서기관의 그 명예도 지켜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충건 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박충곤입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 신경망에 해당하는 이곳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술한지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가 핵심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백업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 하나, 실수 하나로 이토록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대통령은 예능에 출연해서 웃고 떠들면서 국민들의 많은 빈축을 샀습니다. 또한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하는 정부 차원의 계획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실히 보강할 수 있도록 TF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원석 네. 그럼 김도읍 정책 죄송합니다. 네, 최수진 의원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 실제로 보니까 소포를 9월 25일 날 보냈는데 그게 어제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망이 제대로 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하물며 그 중대본 회의도 예능 다 촬영하시고 마지막에 하셨고 더군다나 15일 지난 후에 현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되게 좋지 않은데 지금 댓글마저 삭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전산망의 하나의 이슈가 전체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카카오 화재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뭐 AI의 세계 뭐 제 3대 강국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불러서 날려버리는데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 우리 당이 정말 디지털 정부가 되고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같이 노력을 했고 더군다나 저희는 정책에 강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현장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점검하는 그런 TF가 되고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지 못했고 또 대응하는 정부의 이 자세나 이런 능력을 볼 때 저희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과연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국정을 맡기는 것이 맞냐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예산 정액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분산, 상시 점검, 보안 의무 강화, 복구 계획 의무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재발 방지 이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이번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TF가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책위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